맞춤식 교육, 맞춤식 처방 등 대상과 상황에 잘 맞는 서비스나 정책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요즘 동포사회에서도 이른바 맞춤형 동포 정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700만 동포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 조규영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맞춤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이 적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도 맞춤식 정책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할인에 있는 동포들이 요구하는 것과 미국의 동포 사회가 요구하는 게 같을 수가 없고, 네. 또 유럽 동포 사회에서 좋은 정책이 반드시 중남미에서도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지의 우리 동포 사회가 처해 있는 어떤 여건과 이제 환경에 맞춘, 네. 또 그들의 필요에 따른 정책을 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지 동포 사회가 필요로 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급적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많은 동포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거, 네. 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길을 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는 중국의 동북삼성 다녀오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중국 동북삼성, 길림성 또 요녕성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의 문화, 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또 반대로는 그러나 최근에 작금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굉장한 경제 발전에 따라서 현지에 있는 우리 조선족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이게 붕괴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뜻 있는 분들이 계속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 정체성을 좀 더 심어주는 일에 우리 말과 문화 교육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동포 교육에 많은 공을 들였었는데 이 맞춤형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최근에 실시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한 1,500개의 한글 학교가 있고, 네. 그중에 한 2만 명의 이제 한글 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 교육자들이 아니죠. 현지 동포 사회에서 나온 우리 동포분들이 한글학교 선생님들 하고 있는데, 선생으로서의 한글에 대한 기본 지식, 네. 전문 지식이죠. 하고 교육 역량을 이제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을 모두 이제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교육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예산 사정도 있고, 또 그분들이 그만한 충분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평생대학원하고 이제 어떤 협업 과제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한국의 학자들이 이분들에 대한 맞는 어떤 교육 과정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0명이 네. 한 10주 과정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질적으로나 또 양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동포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 사실 모국과 공감대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동포 가정에 우리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네. 하셨더라고요. 우리 국내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다음에 탈북자 네. 아이들, 그다음에 조선 가정 아이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해외를 좀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을 골라서 네. 저희가 해외 동포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금년에 한 50명 정도 해서 이제 카나다하고 미국을 보냈는데, 이것이 양쪽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동포 사회도 우리 국내의 어떤 어두운 부분, 소외계층에 대해를 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고, 또 여기 갔던 우리 그런 집안의 학생들도 해외 나감으로써 자기들한테도 정말 희망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 서로에게 굉장히 서로를 알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6월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제 꼭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동포사회 곳곳을 방문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오도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런 말씀을 듣고 니까 한 기업인이 네.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온 일도 많습니다만은
좀 더 새로운 일을 이제 많이 발굴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우리 시민운동하는 분들을 이제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중 동포들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정부의 역할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또 고려인 이주 150년 그런 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텐데요.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네, 지금 150주년이 됐죠. 네. 그것은 이제 고려인 이주 150주년뿐만 아니고 우리 720만의 신교원이 15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그 관원이 우리 고려인 한 60명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정주권을 준 것이 우리 이민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연해주가 우리 과거의 그 독립운동의 요람이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도 이제 하얼빈에서 거사를 하시기 전에 그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분들의 그 어떤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해봄으로써 과거를 조명해보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한상대회나 세계 한인의 날 행사 등 굵직한 행사들이 하반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올해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상의 경우에는 이번 가을에 이제 9월 달에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만 한 1,000명의 해외 우리 비즈니스맨들 네. 국내에 한 2,000명의 이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이제 만남의 장인데 거기서 어떤 1대1 미팅 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이제 창출하는 것도 있고 또 세계 지금 경제적인 조류에 대해서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 해외 한상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는 네. 그런 이제 강좌도 이제 저희가 열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10월 달에는 세계 한인 회장단 대회가 있는데 이제 한인 회장단 대회에서는 우리 동포사회와 우리 모국이 좀 더 이렇게 밀접하게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뭘 개선해야 되는지 네. 또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광범위한 좀 토론도 하고 또 각지에 있는 그 한인의 운영에 관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물론 이제 이 한인 대표들과 우리 국내 인사들 간의 어떤 만남의 장도 만드는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모쪼록 하반기에 펼쳐지는 행사들이 동포들만의 잔치가 아닌 국내에 계신 분들이 동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